자,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 치우기 써야 되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꼴 rank.eq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수를 작업을 할 거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개별 자료, 개인의 자료. 여기. 자, 그러면 C107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동 치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주소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나타내려면 변화가 있어줘야 되겠죠. 그런 주소 형태를 상대 참조라고 했습니다. 콤마. 자, 두 번째 인수가 전체 자료라고 그랬죠. 전체 자료. 그러면 이렇게. 자, 잠깐만요, 이제. 한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할 때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개 이상의 확장, 즉 두 개 이상의 셀, 우리가 셀 범위라 그랬거든요. 셀 범위라는 녀석도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범위가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성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확장이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바꾸는 거나 묶어서 그냥 통째로 바꾸는 거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확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을 한다면 뭐 범위가 변한다. 위치가 따라서 변한다. 한 칸 내려가면 이것도 한 칸씩 따라 내려간다는 거냐 이거. 그다음 요 형태는 자동 채우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이 범위는 뭐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밑에 여기는 뭐 한쪽은 변화, 한쪽은 변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의미는. 자, 그러면 요 네 개의 형태 중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면 쭉 전체 현황을 보니까 똑같은 셀 범위가 보인다라는 건 이 셀 범위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서가 놓여 있는 상태에서 F4번 키 똑같습니다. F4번 키를 넣어서 주소 형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콤마. 그다음 정렬 방식이라고 그랬죠. 정렬 방식.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면 두 번째 인수에 있는 이 자료를 봅니다. 이 전체 이거죠, 이거. 그럼 요건 의미가 뭐죠? 엑셀 점수죠. 엑셀 점수라는 건 우리가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러면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으로 나열을 해서 등수를 매기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 방식이 제로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 1인 경우는 나중에 예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합니다. 지금 등수 다 매긴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등수 매기는 개념 아실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5개의 점수 중에 40점이 2명이 있거든요. 저 2명에 대한 등수를 어떻게 매깁니까, 보통? 원래 40점이 2명이라는 건 한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한 사람은 2등입니다. 한 사람은 몇 등? 3등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3등 없잖아요. 그냥 바로 4등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랬는데 자, 문제가 그렇게 만약에 등수를 부여하려면 40점을 받아서 3등이라고 등수 부여한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등수를 어떻게 매기죠? 그냥 2등이라고 이렇게 등수를 매기잖아요. 알고 계시죠? 랭크의 원래 등수 매기는 랭크의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원래 그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함수명이 바뀌었냐고요? 이거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또 하나 똑같은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 등수관계 두 개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 EQ가 뭐의 약자냐면 이퀄의 약자입니다. 이퀄. 같은 점수일 때 높은 쪽 등수로 표시해 준다. 아까 2등과 3등이 있을 때 어느 쪽 2등으로 표시한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다만 함수명을 랭크나 랭크점 EQ 이렇게 쓴 거죠. 랭크점 EQ의 EQ는 이퀄입니다. 이퀄. 그럼 왜 저게 랭크점 EQ라는 함수가 갑자기 생겨났냐고요? 밑으로 갑니다. 이 녀석 때문입니다. 이 녀석. 또 어떤 함수가 생겨났냐면 랭크점 AVG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또 파생이 되었습니다. 랭크에서 랭크.eq 랭크.avg. 자, 이것도 그냥 똑같은 형식은 똑같습니다. 뭐 별다른 차이 없습니다. 자, 내용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그냥 그러면 랭크.avg라 함수 쓸 겁니다. 이것도 등수 매긴 함수입니다. 다 구체적인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그다음 하나하나씩 다 작성하고 보니 수식의 형태가 반복식으로 나타나죠. 그럼 자동 채우기 몇 번 써야 될 구조라고요? 한 번.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자 등수를 구하는데 랭크.eq가 아니고 랭크.avg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게 계산을 할게요. 랭크.avg 가로 열고 자 넘버 아까 개별 자료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엑셀에 20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오케이 콤마 RF 두 번째 전체 자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의 20점부터 이길동의 40점까지 전체 자료. 자, 이 등수 매기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형태적으로 뭐 상대 절대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많은 인원의 등수 매기는데 요 인원 안에서 등수 매기자 해놓고 밖에 다른 강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집어넣어도 돼요? 그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그 여기 있는 사람 또 한 사람 빼버리면 돼요? 그것도 약속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인원수 안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범위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 사용한 동안에 이 셀 범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주소 형태 변경은 무슨 키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F4분. 그다음 등수 매기는 방식은 정렬 방식은 전체 자리의 성격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죠. 점수는 높은 점수가 1등을 취급받으니까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는 아이래서 등수를 매기세요. 뭐라고요 그게? 쉐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해되세요? 뭐, 결과값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작성은 잘 하셨을 텐데 근데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냐고요? 자, 방금 40점에 대해서 방금 EQ, 랭크점 EQ를 할 때는 40점에 대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우리는 2등과 3등을 매긴다고 해요. 그래서 높은 적 등수 매긴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저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럼 2.5는 2등과 3등의 등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AVG가 average의 약자입니다. 등수의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등수를 평균 내어 쓴다는 저 내용을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 등수를 평균 내어 쓴다는 저런 개념은 어디서 사용하냐고요?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씁니다. 실험실이나 연구소에서. 즉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걸 좀 사실은 살아가면서 통계라는 게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좀 공부를 좀 하세요. 뭐 학문적으로 높이 뭐 깊이 있는 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뭐 재밌게 뭐 볼 수 있는 통계 뭐 관련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사실 뭐 사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요. 가서 서점에 시간 없을 때 한번 시간을 뭐 기다리거나 하실 때 한 번씩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왜 평균을 내서 써야 되냐면 자, 결과가 나왔는데 2등으로 이렇게 2등, 3등이었던 녀석 데이터를 2등으로 바꿔버렸잖아요. 3을 2로. 그러면 이 등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실험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거칩니다. 과정은. 그러면 데이터 결과값이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정확한 값이 아니고 값을 바꿔버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집니다. 그걸 이제 통계 용어에서 편이라고 어려운 용어로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실은 데이터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편의의 어떤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등수의 평균값 쓰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왜 갑자기 이제 2013버전부터 아마 이게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7버전부터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왜 저게 생겨났냐고요? 엑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할 때 누가 저런 걸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MSI에다가.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 함수가 실기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랭크점 AVG는. 네,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실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오면 평균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모르면 다 결과값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뭐 그런 이야기. 우리는 어찌됐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랭크 실기에서는 랭크.eq. 자, 일단 이제 기본 함수가 두 파트가 남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와서 처리를 할 테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요.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기본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체크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깨끗한 파일 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자, 내용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고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계산 작업 준비되셨으면 시트 이름 수학 삼각일 교재 84페이지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아주 제가 문제를 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같이 읽죠. 꼭 문제 읽으세요. 예, 마음속으로 꼭 문제 읽으세요. 자, 표 1에서 마음속 같이 읽으세요. 자, 표 1에서 최저층 그리고 셀 범위 있죠. 그러면 시트상에 데이터 쭉 눈길 따라갑니다. 이거구나. 자, 왜냐면 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최고층 여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첨자별 당첨 청수 셀 범위 나와 있죠. 여기 계산하시오. 당첨 청수 뒤에 층을 표시하고 얘가 12층 랜드 비틴 오늘 배웠네요. 함수의와 n% 연산자. 그러면 랜드 비틴이라는 함수와 n% 연산자라는 함수 저기 연산자를 꼭 다 사용을 하시라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문제 보니까 또 문제 먼저 풀려고 또 덤벼드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설명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발 문제를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 풀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절차란 게 있거든요. 그 설계가 되고 나서 문제 푸세요. 예? 그걸 습관화 시켜드리려고 지금 자꾸 바라가는 겁니다. 자, 식을 어떻게 적든 간에 어쨌든 비슷한 형태의 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상상되시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고생을 덜 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이 필요하다고요? 자동 채우기 기능이 필요하다. 몇 번 사용하시면 되죠?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되겠죠? 이때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준비되셨죠? 자, 자, 등수가 랜드 비트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임의의 숫자 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죠. 그러면 랜드 비트 바로 이렇게. 자, 바텀은 문제에서 최저층과 최고층의 데이터를 이용하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게 이제 여러분 센스라는 거죠. 최저층이 바텀이 되겠구나.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문제를 읽어보셨다면서요. 추첨자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건 여기고 이 사람에 대한 값은 C4가 되고 이 사람에 대한 값은 C5가 되고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C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오케이. 콤마. 최고층. 자, 제 화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은 지금 저하고 똑같은지 안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닥칠 겁니다. 어디선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닥칠 거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일단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셀을 해야 되냐면 D3셀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오케이, 흰색 십자가일 때 이건 흰색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I자 모양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문서 작업할 때 리포트 쓰실 때 학교 다니면서 I자 모양의 포인트일 때 클릭 동작이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예, 커서가 그 위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겠죠. 지금처럼.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걸 활용을 못 하세요? 그러면 이건 셀을 선택하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콤마 뒤에 커서 놓으시고 컴퓨터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물꼬를 못 터서 그런 거니까. 자, 커서 다시 위치하시고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걸 어떻게 D3이라고 이 자리에 표시를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건 일단 셀을 여기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옮겨서 흰색 십자가 상태일 때 임의의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이동. 그러면 D3. 물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부닥치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씩 해 나갑시다. 쌓아 나갑시다. 자, 가로 닫고. 그리고 D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요. 추첨자 별인데 문제에서 추첨자 별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셀 주소가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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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이렇게 와야 돼요. 이 한 사람의 그러면 위치값만 가지고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가 아니고 뭐 상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그 다음에 여기는 랜드 비트는 확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는 제 값하고 제 화면에 있는 값과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값은 틀릴 겁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끝이에요? 빠진 게 있나요? 오케이. 문제에서 표시에 12청, 예, 그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청이 빠진 거죠. 그럼 현재 숫자 데이터에다가 청이라는 문자를 뭐 연결시켜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연산자가 뭐라고요? n% 연산자가 필요하다. 자, 수정 상태에 가셔서. 이게 숫자 데이터로 보이세요? 네? 방금 보셨잖아요. 엔터 치면 숫자 데이터 아닌가요? 그럼 이건 숫자 데이터죠. 식의 결과값이 숫자 데이터라고요. 그럼 이 숫자 데이터 연결 그리고 청이라는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그리고 엔터. 네? 그다음 2번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일단 수업 시간에 열심히 내용 설명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그게 완벽하게 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깨끗한 파일 가지고 복습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만만치 않습니다. 자, 2번 내용 읽겠습니다. 표 2에서 구분. 자, 셀 범위 있네요. 구분. 여기네요. 데이터 확인, 음악, 제품들의 판매 총액, 제품들의 판매 총액. 셀 범위 있죠? 이 데이터. 합계를 계산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세요라는 이야기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K2셀에 표시하시오.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판매 총액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는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표시에는 12,300이면 13000으로 처리하시오. 라운드업 썸입 함수 사용. 그러면 일단 함수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는 오늘 배우셨죠? 올림이라는 함수입니다. 올림. 자, 그렇죠. 형식 그 안에 있는 인수까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함수명 정도는 저 뭐지 정말 옆구리 찌르진 않겠지만 옆구리 찌르면 올림 그러면 라운드업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자, 한 개의 조건값을 맞는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할 거다. 썸이프 라는 함수 씁니다. 그 함수명을 모르면 문제 못 푼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절차가 10단계가 있으면 그 10단계의 내용을 모르면 어차피 문제는 그 자리에서 스톱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함수 파트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자, 그러면 문제 내용에 구분이 음악이라는 표현 체크하셨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제 이런 거 찾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함수 써야 되죠? 한 개의 조건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썸이프. 썸이프 그러면 이꼴. 주소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자동 취역이 안 쓸 거니까. 그러면 기본 주소 형태를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랭지 조건값을 찾을 범위. 아까 구분에서 콤마. 자, 조건값이 음악이었죠. 음악은 참조하는 게 아니고 직접 적을 겁니다. 문제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작성합니다. 문자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야 되고요. 콤마. 실습들 하고 계시죠? 자, 합계 구할 범위, 판매 총액 범위 실습을 하셔야 형식을 눈에 익히시고요. 그래야 집에 가서 혼자서 또 천천히 이런 내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엔터. 이건 쉬운 내용 아닙니다. 일단 왜? 함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계산한 거죠. 제가 그러면 썸이프가 숫자 데이터로 보이세요? 124만 9,900으로 보이세요? 예? 요게 숫자 데이터. 그럼 이 숫자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문제에서 올림하라 그랬잖아요. 올림하는 함수가 라운드업 가로 열고 이게 방금 100만 얼마라 그랬죠? 숫자 여기까지 숫자 콤마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 마이너스 3 그리고 엔터 그러면 공이 3개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20, 100까지니까 그 다음 혹시 실수로 이게 3인지 뭐 2인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맞죠? 공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라고 판단되시고 수정하러 가다 보시면 F2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나온 것과 공이 학생을 예? 실제로 문제에서 이게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친절하게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건 외길이긴 한데 꼭 이 함수로 문제를 이 값을 나타내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편하죠.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정답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쓰라고 명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모범 답안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시험 채점하는데 되게 귀찮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정해져 있는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외길입니다 외길. 근데 간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도. 네,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건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뭐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니면 내가 암산해서 문제를 풀었다. 업무를 해결했다.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결제 서류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당신은 뭐 라운드 함수를 써서 이거 처리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내가 시간이 걸려서 암산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업무는. 현실은. 그러나 시험은 이런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문제를 푸세요라고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시험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표사.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계속 열심히 따라오시고 설명 들으시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시험 문제니까. 물론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니까. 자, 내용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표사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장르가 드라마. 자, 셀 범위 따라가고 계시죠? 이면서 관람 등급 15세 이상. 자, 이 관람 등급은 데이터를 보시면 문자입니다. 문자. 관람 등급의 데이터는 문자입니다. 영아들의 일간 데이터도 확인하시고 합계를 계산하여 L25에 작성하시오. 숫자 뒤에 만 원을 붙여서 1, 2, 3 만 원이라고 표시하시고 카운트 if, sum if, average if 중 알맞은 함수와 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이제 문제 유형 중에 이렇게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골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골라 쓴다라는 문제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다 골라 쓰는 건 그냥 알맞은 함수 골라 쓰라는 그냥 표현을 쓰지 알맞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함수 사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세 개 중에 한 개의 함수를 골라 쓰든 두 개의 함수를 골라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골라야 되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카운트 이플스, 서미 이플스, 에버리지 이플스라는 함수를 알아야만 내가 골라 쓸 수 있겠죠. 내용을 알아야만 어떤 의미인지. 즉 n% 연산자 사용, n% 연산자 사용하셔야 되고 데이터 연결. 자 그러면 자 일단 잠깐 언급만 하고 갈게요. 자,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겠다. 카운트 이플스.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겠다. sum 이플스. 두 개 이상의 조건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average 이플스. 됐죠? 그럼 이 함수 공부가 되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 문제 내용 봅니다. 장르가 드라마 조건이죠. 관람 등급 15세 이상 조건이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이죠. 오화 조건이죠. 무조건 판단. 그럼 엔드입니까? 오화입니까? 문맥에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간의 합계를 계산했다. 무슨 함수 쓰면 되죠? 썸이플스라는 함수 쓰면 된다. 이렇게 문제 풀 이게 설계라는 겁니다. 문제 풀기 위한. 자 그러면 카스 넣으시고 이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썸이플스 가로 열고 자 주의사항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예?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물론 영문이긴 하지만 합계 구할 범위 일관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콤마. 첫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장르 범위 콤마.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문제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입력 드라마 콤마 관람 등급 범위 콤마 15세 이상이라는 것도 문자 데이터입니다. 더 이상 적을 조건은 없네요.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엔터 치면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엔터 치셨죠? 일단 엔터를 치면서 아마 합을 계산했으니까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자 다시 수정 상태에 들어오세요. FE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고 문제에서 10,000원을 붙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익숙해지면 여기서 엔터를 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엔터를 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 값이 숫자 데이터이구나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이 데이터 연결 10,000원이나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어 처리.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갈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실 때는 하나씩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 정도는 할만하시죠? 한 개짜리니까. 그래도 한 개짜리도 간혹 시험에 나오거든요. 간혹. 총 5개 함수 문제가 나오는데 요렇게 한 개짜리 함수가 꼭 하나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 정도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니까. 자, 그 대신에 문제의 표현은 알맞은 함수 골라 쓰세요입니다. 자, 일단 자, 제가 시트상에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왜 안 하냐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지금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또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건너뛸 겁니다. 이제 한 문제 남기고. 자, 수학 삼각 기록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교재는 86페이지. 1번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내용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4, 동그라미 4번 갈게요. 86페이지. 자, 자,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읽어주세요. 표 4에서 1차, 1차 셀 범위 확인하시고, 2차 셀 범위 확인하시고, 차이를 구하여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이 범위 영역에 표시하시오. 점수 차이 계산은 1차 마이너스 2차로 하시오. ABS 함수, 방금 ABS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절대값을 표시해 주는 함수다. 어떤 계산을 한다고요?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플러스 부호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 그 다음. 자, 표에서 식을 작성하는 이 구조를 보시면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네, 벌써 제가 또 잔소리 안 하면 또 문제 푸는데 또 집중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바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개 가지고 습관이 든다고요? 아니요. 한 10개쯤 이상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보시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저도 사람이다. 제 말 들어주는 사람이 좋지. 제 말 안 들어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 1차. 수식 형태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죠.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한 번 사용하셔야 되는 구조인 거 보이세요? 오케이. 이거 시험에 사실은 이 구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꼴 1차 문제 그렇게 지나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마이너스 2차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왜? 각 응시번호 개인의 개별 데이터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혹시 자 여기 점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요 부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이너스 6 차이 납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냥 6 차이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놔야 됩니까? 플러스로 바꿔놔야죠. 이때 필요한 함수가 뭐라고요? ABS 함수가 필요하다고요. 소문자 적근 대문자 적근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가로 닫고 엔터.
표 3번, 왼쪽 3번으로 갈게요. 표 3에서 교통비, 여기, 숙박비, 여기, 학계를 구하여 학계 계산한다네요. 출장비 학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여기. 출장비 학계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림이라는 이런 표현을 딱 보시고, 아,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문제를 읽었을 때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출제자의 의도와 내 생각이 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자, 어쨌든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천 단위까지 지금은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1, 2, 3, 8, 5, 8 뭔가요? 그러면 1, 2, 0, 0, 0, 0으로 표시하시오. sum 함수와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 두 가지 함수를 다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장비 합계를 죄송합니다.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로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몇 번 쓰는 구조라고요? 아래쪽으로 한 번. 뭐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죠. 합계 구한 함수 뭐라고요? sum. 문제 있었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데이터라면 그냥 범위 설정하시면 된다. 또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시간, 개인의 출장비죠. 각 개인의 출장비니까 여기는 이 셀에서는 이 범위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 셀에서는 이 범위가 필요하고 세 번째 셀에서는 이 범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범위가 다 똑같아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르다는 건 자동 채우 사용할 때 주소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겠네요. 무슨 주소? 상대 참조.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오늘 처음. 어쨌든 보여드리는 것. 셀 범위에 대한 주소 형태 변경은 아까 랭크 할 때. 자, 지금은 하나 더 나왔죠. 상대 참조. 그래야 각 직원 개인의 출장비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지겠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뭐 내림 하라 그랬잖아요. 이 값에 대해서. 자, F2. 이게 숫자 값으로 보이세요? 오케이. 제게 좋은 시각입니다. 그건. 자, 이 숫자에 대해서 내림하세요. 라운드 다운. 가로 열고. 썸이 숫자 데이터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숫자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숫자 데이터 결과값으로 나올 거다. 콤마 이 값에 대해서 자릿수 넘디지트 천의 자리에서 내림이니까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엔터. 요건 중첩입니다. 중첩. 함수 안에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 근데 제가 왜 좀 어려운 구조를 자꾸 벌써 두 개 했죠. 한 이유는 이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기 쉽고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표 2에서 가일별 총개수. 자, 데이터 확인하시고 셀 범위에 열 상자 단계수 데이터 확인하시고 나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자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범위에 표시하시오. 이해되세요? 문제 내용 이해되세요? 나머지 다 읽어볼까요? 상자 목수와 나머지. 즉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 무슨 값이 와요? 상자 수 값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값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런 값일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상자 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라면 10 가로 열고 4 가로 닫고라는 형태로 결과값을 표시하세요. int mod 함수와 n% 연산. 혹시 int 이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mod 이러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응? 없어요? 어제 그 복습했어요. 기본 함수. 어제 수업 말미에 이거 기억나세요? 자, 파인애플이 329개가 있습니다. 한 상자당 25개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25개씩. 그러면 몇 상자가 나오죠? 라는 개념이 몫을 구한다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몫을 구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자 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그걸 몫을 구한다라는 계산 방법으로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수를 나누어 실수값에서 정수값을 표시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왜? 몫을 구하는 것 때문에 두 수를 나누어 정수값을 표시하는데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나오진 않겠죠.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걸려도 이걸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제가 그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리 입장에 좋은 거 아니니까 저는 설명 잘 듣고 돌아가서 한 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상자수는 그 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식이 작성이 되든 간에 여기 식들은 다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다음 그러면 자동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되고 자동 채우기 기능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사용하면 된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된다. 자, 그럼 상자수 목수라고 하죠. 상자수라는 건 목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목수 계산하는 방법은 int라는 함수. 자, int라는 함수 때문에 자, 어떻게 계산하냐? 두수, 총개수, 피재수, 나누기 상자수, 재수를 나눴을 때 얼마 나온다고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각 가일명이니까. 자, 엔터. 잠깐만요.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쓰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맞게요. 잠깐만요. 원래 여기 실수값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기본 형태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329 나누기 20 올라면 13점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죠? 원래 13점 얼마나 실수로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정수로 나와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기능? 표시 형식 기능. 원래 원본은 실수여야 한다니까요. 근데 나오는 꼴이 바뀌었잖아요. 표시 형식 기능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겠죠. 하지 마세요. 그냥 화면만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맞잖아요. 데이터를 보는 시각이 커지면 엑셀을 정말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게 충실해야만 엑셀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문제 푸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이런 걸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아마 12점, 13점 얼마였나요? 13.16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보이죠. 그 표시 형식 때문에 1.16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건 그대로 쓰시라고 그냥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다음 뭘 갖다 붙자? 상자 목수는 다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고요? 정수값을 붙여야 된다고. int. 그러니까 이걸 빠뜨리면 13이 나왔다 해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에서는 int 함수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네요. 밑에 거. 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연결돼. 그럼 이 숫자 데이터 연결. 자, 이게 숫자대 목수 숫자대 연결. 가로 열고 이렇게. 뭐 이게 형태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엔터. 이렇게.
그다음 가로 안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어떤 데이터가? 나머지 데이터가 와야 된댔죠. 그럼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MOD. 그러니까 함수명을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기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전날 복습 안 하고 오시면 수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MOD라는 나머지 데이터 연결. 가로 열고 넘버, 피제수, 총개수, 콤마. 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또 부닥쳤네요. 여러분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하면은 자, 제가 지금 I3셀을 자, H3 상대 참조 I3셀을 참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흰색 십자가가 아니네요. 그러면 흰색 십자가 포인트가 생겨나는 상태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셀을 클릭을 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때까지 이동시키시고 I3셀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대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나머지 것. 잘 생각해 보세요. 329개 파인애플을 한 상자당 25개씩 담으면 몇 상자에 안 담기는 이렇게 파인애플은 몇 개 남아 있죠? 한 4개 정도 남아 있겠죠? 여기 보시면 그 정도 암산되시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옆에다가 뭐 가로 닫고라는 문자 데이터가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진행할게요. 네. 예. 방금 문제에서 여기서 더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더했다고요? 더했다가 이걸로 해서 플러스. 예, 예. 근데 여기 안에서는 왜 한 번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안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과 이거는 성격이 다른 데이터잖아요. 그럼 다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연결을 시켜야죠. 같이 나란히 쓸 수가 없죠. 한 번 더 다시 연결해. 그래 이 데이터 지금 상자 값하고 가로 열고 값하고 나머지 값하고 이건 다 성격이 다른 데이터. 다 다르니까 이걸 성격이 같으면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 구분을 지어놔야 되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하나씩 따로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이 M% 연산자에 넣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성격이 다른 녀석들을 연결시켰었습니다. 하나씩 다 연결을 해줘. 그렇죠. 예. 예.